연쇄살인이 인사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최강사답게 지름비 걷는 중이나 알아. 개빡친 불도저 검사 고영주. 고장나면 고치는 게 전문. 뭐 크게 한판 벌어지겠다. 한편 어느 한 치과 살인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한 의사.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돈으로 하는 갑질이 취미인데 입에서 터져나오는 피. 형사 오진성 별명이 진상 형사. 새로 투입된 뉴페이스인가? 운동 좀 하나 보네? 골프 수영 뭐 그런 거? 용의자 몸 체크부터 하는 오 형사. 와, 야, 이도 바꿔. 와, 가슴 근육. 장정들은 거뜬히 맺히겠는데. 아직도 나한테 볼 일이 남았나? 우리 고영주 검사님은 잘 지내나 모르겠어. 불도저 고영주는 선배 이러려고 내 사건 팔로우 했어? 선배에게 사건 뺏겨 기분 잡친 상태. 그때 듣게 된 충격적인 말. 난 이 사건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해. 스케일이 큰 사건이니까 당연히 팀 짜서 움직여야지. 연쇄살인?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 마침 왔네. 얘랑 같이 호텔에 있었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치과 의사 배민규. 호텔? 어디? 우리 서울 호텔 아니면 안 가요? 여자친구인가? 이은별하고는 스타일이 완전 딴판인데. 현 여친 자극하기. 오빠 아직도 걔랑 사겨? 뭘 기대해. 너나 은별이나 나한테 똑같은 원오브 댐이야. 번호부대? 저기요 드러난 진실. 이틀 전 이 오빠랑 나 같이 안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장난친 건데. 너 경찰이 웃음냐? 피 터지기 일보 직전. 다시 묻는다. 이틀 전 화요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뭐 했어? 하지만 상대는 검사도 농락한 배민규.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쩌나. 우진시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쫓는 세 사람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잔혹함은 물론이고 발목을 절단한 것은 발목에 대한 패티시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아가는 진실 추적극.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에 1억도 벌 수 있는 사설 도박장. 어머 경찰서 앞에서도 일단 먼저 먹고 보는 그 쌍띠네. 엄마! 내 비행사고치다. 스톱! 돈을 아주 싹쓸이하는 타짜 아줌마. 그때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오형사 등장. 모든 움직이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손모가지. 스톱! 그러거나 말거나. 그 아줌마 그만하세요. 손 위로. 아, 나 그만하시라니까. 경찰 따윈 무시해버리는 언더 타짜 아줌마의 정체는 나지롱. 엄마. 이 형사 경찰들이 당황한 그때 형사 엄마를 이용하는 조직원. 흥분하지 말고 얼른 칼부터 내려놔요. 죽으면 죽었지 학교는 절대로 못 가. 또 처음엔 이 여자 어떻게 되는지 알지? 좋은 말 할 때 칼 내려놔라. 경고했다. 오지 마! 하필이면 상대가 진상 오형사. 이젠 하다하다 너무 바깥에 끼어들어. 엄마한테 하는 소리? 차는도 없고 분수도 모르고 내가 미쳐 진짜 돌겠어. 동료 경찰들이 말려야 할 정도로 끝장을 보는 형사죠. 한편 엄살 떨지 마 이 자식아. 어떻습니까? 아무리 조폭들 패싸움이라지만 이 상도위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격투기 선수가 일반인을 쳤거나 헤비급이 라이트급을 때려 눕힌 경우입니다. 아주 비겁하게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진성. 정복술이 매우 시급합니다. 쉽게 얘기하라니까 진짜. 당장 고수술이 필요합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힌 엄마는 뭔지자스 오 형사 니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된대. 오늘 내가 딴 돈이 얼마인 줄 아나? 니 선탈치 월급이다 이 문디자스가. 네가 파토냈으니 네가 다 물어내라. 알았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돈부터 생각나? 니는 뭘 잘했다고 난린데. 애미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애미야 죽든 말든 범인만 잡으면 다가? 실적만 올리면 땡이다 이거잖아. 봐봐 그제서 확 주고 비쌀 텐데. 아이고야 이놈의 목숨 즐기기도 하지. 얘들 전국 구습에 떨어진 전문 도박단이야. 사기 도박은 옆에서 숨만 쉬어도 실형이라고. 어머. 단백질 모자라서 콩밥 먹고 싶어? 뭘 알고 덤벼야지.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조용 조용. 남의 돈 날로 먹으려는 것들은 다 똑같아. 한편 아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 의사 민규. 그동안 살이 좀 찐 거 같네? 이유는 와이프 죽고 나니 입맛이 더 좋아졌나 봐요? 내가 범인이면 좋겠죠. 근데 증거가 없어서 좀. 이 남자 알죠?
모르겠는데요. 죽은 당신 아내 애인인데 찾아가서 면상까지 갈겠다면서요? 아, 생각났다. 한 대 치긴 했죠. 근데 생각보다 화약하더라고. 당신한테 아내는 하인이지. 근데 하라는 하인 노릇은 안 하고 딴 남자랑 바람까지 폈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 골프채로 때리는 것도 지겨워서. 그래서 죽였나? 하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우리 양혜주 검사님 소설 전공하셨나 보다. 검사님 영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전직 어때요? 내가 좋은데 알아봐 줄까? 스타일도 아주 섹시한데. 뭐? 대놓고 농락.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무사? 너 이 보이지 마. 죽을래?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 민규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죠. 다음 타짜로 등장한 건 불도저 검사 영주. 배민규 씨 성기능 장애 있죠? 선빵을 날리는 영주. 뭐? 아님 됐고요. 통계에 따르면 주로 그런 놈들이 입으로 화살을 떨더라고요. 뭐야 당신? 국회의원 배태욱 아들 배민규 아내 살인 사건에 투입된 고영주. 대한민국 검찰이나 언론은 항상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죠. 근데 난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중에 우리 사건 기사 헤드라인은 그렇게 나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국회의원 아버지 백미 뽑아 튕기나 본데 난 그걸 못 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하지만 근데 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고영주 검사. 아, 반말? 님. 알죠 그럼? 완벽한 알리바이. 밤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놀았다. 그래, 그날 신나게 달렸다고 몇 번을 말해. 문제는 정확히 9시에 입장해서 1시에 나온 건 맞는데 클럽에 4시간 동안 있었다는 증거는 없네요. 그래서 클럽엔 VIP만 다니는 비밀 뒷문이 있던데 물론 CCTV는 없고. 뒷문? 그런 문이 있었던가? 난 몰랐는데.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때 이은별 씨 말인데요. 사건 직후 알리바이 증언해주고는 해외에 나가서 안 돌아오네요. 도망이라도 간 것처럼. 배우잖아. 일정이 바쁘겠지. 그럼요. 바쁘겠죠. 미끼를 물었다. 근데 바쁜 일정 다 마치고 오늘 새벽에 입국하던데. 생각지 못한 변수. 모닝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우리가 먼저 모셨는데 두 사람 못 본 지 꽤 됐죠. 그동안 입은 잘 맞췄는지 모르겠네.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이나 클럽에 있었는데 어떻게 스테이지 한 번 안 나갔어요? 춤추러 갔다면서요? 룸에서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클럽 안 가봤어요? 씁쓸한 팩폭. 아니, 못 가봤겠다. 룸에서도 춤추고 놀아요. 음악 다 들리니까. 같이 간 건 알겠는데 중간에 배민규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둘이 쭉 계속 있었다는 은별 씨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잠깐만요. 그날 그 시간 룸에 있었다는 엄청난 증거. 공개할 수 없었던 참혹한 영상이었는데 그날 민규 오빠가 직접 찍어줬어요. 거기 동영상 찍힐 시간 확인해보세요. 사생활이 찍힌 영상의 날짜는 11시 17분이네요. 이제 됐죠? 입 맞춘 대로 잘 흘러가 버린 상황. 뜻대로 잘 안 된 모양이네. 그래, 고영주 검사님이라고 했나? 야, 검사 부심 쩌는 거 보니까 기소율이나 승소율은 높겠네. 눈치 있네. 근데 그건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통하지. 법 위에 존재하는 힘. 나 같은 사람한텐 안 통해. 알리바이가 확실한 나는 이제 제발 그만 부르고 범인이나 좀 잡아달라니까. 이젠 대놓고 검사를 겁박하는 민규. 그때 근데 배민규 씨, 동영상을 찍는 당신 얼굴이 직접 나온 건 아니죠? 아, 우리 고 검사님 집요해서 정말 아름답네. 내가 좀 그런 편이죠. 예, 그럼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좀 무섭다. 민규를 놓치자마자 다가온 엘리트 차검사. 배민규 걸핏하면 부인한테 손찌검했다며. 게다가 아내가 외도까지 했으니 살해 동기는 충분하지. 난 선배, 우리 사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오늘 이은별이 배민규 새 알리바이도 제출했다며? 슬쩍 영주를 건드는 차검사. 네가 구원투수로 합류했는데도 여차하면 미결될 분위기다. 고영주 자존심에 미결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난 왜 자꾸 선배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살인사건 전문가 차영훈 검사의 급브리핑. 범인은 살해 전에 마취제를 투여하고 아킬레스건을 끊은 뒤 몸속에 혈액을 뽑아낸 다음 사체를 빨래 넣듯이 접어서 걸어놨다며. 잔혹한 살인마의 방식. 사용된 마취제는 케타민. 치과 수면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이야. 배민규 치과 약품관리대장 재고 대조해보려는데 죽어도 영장이 안 나와. 배민규 부친이 국회의원인 것과 무관할까? 영장 한번 기각되면 반복될 확률 크다. 영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는 건 어때? 무슨 뜻이야? 콜드 케이스 중 유사 범죄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야. 배민규가 폭력 남편이니까 살인까지 저질렀을 거라는 어떤 편견에서 선배, 내가 지금 선입견으로 수사한다는 거야? 한편 국내 최고의 진진 메디컬의 선. 200% 완벽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권력자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올해 검진 결과도 완벽하니까 제가 더 뿌듯하네요. 100세까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다 진진에서 잘 관리해준 덕분이죠. 매번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합니까?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시는 분들 건강 지켜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애국이죠. 에이, 일개 중앙지검장인데요, 뭘. 과찬이십니다. 일개라뇨. 겸손도 과하면 오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단 VIP실로 모셔요. 알겠습니다. 정 팀장. 알고 보니 용의자가 된 배민규 아버지 배 의원. 마침 지검장님도 계시다니 잘 됐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니 검사들은 왜 우리 아들을 자꾸 의심합니까? 이번에 새로 투입된 검사가 또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다른 검사로 바꾸든지 위에서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검사는 필요하면 누구나 소환할 수 있죠.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데 의원님께서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죠. 뭐라고요? 의원님 자중하시죠. 전 이제 그만 가봐도 되겠죠. 그럼요. 너무 성급했던 배 의원. VIP실에서 기다리시면 알아서 자리를 마련할 텐데. 내 아들 일인데 지금 물불 가릴 때입니까? 아들 일이니까 더더욱 물불 가리셔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드님 문제 도울 일은 없습니다. 유 박사, 아들님이 결백하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곧 끝나겠죠. 하지만 그야 뭐 그렇죠. 뭔가 불안해 보이는 배 의원. 한편 어느 카페에서 발견된 안 돼. 오늘 심박수 주의요망이야. 커피 근처도 가지 마. 아, 평소에도 종종 마셔요. 그리고 디카페인인데 뭘. 안 돼. 알고 보니 진진 메디컬 병원장 아들이 차검사. 어머니도 참. 네, 경사님. 그때 온 긴급 전화. 뭐라고요? 내가 직접 봐야겠어요.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향한 차검사. 이번에도 역시 피해자의 아킬레스건을 자른 범죄자. 수법이 같네요. 시신을 빨래처럼 널어놓은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판박이죠. 두 사건 사체 모두 빨래처럼 널린 채 발견됐습니다. 마치 전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범인의 시그니처로, 즉 연쇄살인으로 추정됩니다. 검경 합동 수사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해라, 부장. 감사합니다. 헤이 고영주. 어쩐 일이야? 야, 너 직무유기야? 왜? 우진의 차랑 검사 고용주. 사방이 고용주 이름으로 도배된 도시 우진. 아, 저딴 거 떼버렸어야지. 쪽팔리게. 떼면 뭐하냐? 니네 엄마 또 갖다 붙이는 거. 그래도 보이는 족족 뗐어야지. 오랜 절친인 둘. 우진 출신 중앙지검 검사 고영주 화이팅! 야, 근데 살인사건 때문에 정신없다며. 너무 맛있다. 야, 서울에서 이런 거 절대 못 먹어. 너 서울 생활 힘들구나. 난 여기가 체질인데 어딜 가나 오영사님 받들어 모시는 통이 부담스러워. 너 또 사고 쳤지? 티나? 형은 연기자는 안 되겠다. 나 돈 없다. 니네 엄마나 우리 엄마 자식들 돈 못 빼먹어 안 달란 등골 브레이커들 아니니. 근데 누나 진짜 무슨 일 있어서 오신 거예요? 나야말로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왜? 어떤 새끼가 갈고? 고영주 무시하는 새끼는 내가 가만 안 둬. 오진상 역시 너밖에 없다. 야, 지금 당장 가자. 가서 면상을 구겨줄게. 진짜 갈까? 그래, 당장 가자니까. 피해자들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빼면 직업, 나이, 생활환경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시그니처에 대한 의견은요?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살인사건 중에 유사한 시그니처는 없습니다. 상당히 독창적이죠. 발목을 절단한 것은 발목에 대한 패티시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단번에 잘려나간 자상으로 볼 때 손쓰임새가 아주 섬세한 전문 기술자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흉기 말인데요. 두 번째 피해자 자상에서 동해안 염분이 추가로 검출됐고 이 미량의 칼가루도 나왔는데 이오나가네, 즉 일본강이네요. 연분과 일본강이 검출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본강은 사시미칼, 그러니까 회칼에 주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바다 생선에 사용하는 회칼까지 포함해야 될 것 같네요. 1번째 회칼을 쓸 정도면 전문가나 요리 고수일 텐데 일반 가정집에선 잘 안 쓰잖아요. 그렇게 팀을 꾸리기 위해 우진으로 내려간 차검사. 여행 오셨나 봐요. 네, 우지는 처음인데 바다가 참 아름답네요. 우연히 진성의 동생과 만난 차검사. 근데 거기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태풍이 올 것 같아서 통발들 살피는 중이에요. 이렇게나 맑은데요? 바다가 말하네요. 곧 폭풍이 올 거라고. 바다가 말하는 걸 알아들어요? 혹시 초능력자? 대단한 능력이시네요. 그렇게 비꼬면 바다가 싫어할 텐데. 네. 괜찮으세요? 그거 봐요. 바다가 화났잖아요. 결국 진우의 도움을 받은 차검사. 근데 이 사진들은 누가 다 찍은 거예요? 제가요. 속상하거나 힘들 때 저는 바다에서 위로받거든요.
바다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런가 사진들이 다 살아있네요. 그때 차 검사의 눈에 띈 것은 저 칼 멋있다. 멋있죠. 요리사한텐 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고영주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영주 누나 찾아오셨어요? 고영주를 아세요? 연쇄살인범 잡았어? 아, 이분이 그 지구도 직접 만들었다고 우기신다는 그분? 네? 누나랑 연락이 안 된다길래 식사 좀 대접하고 있었어요. 난 오진상. 여기 차 검사님은 서울법대 수석 졸업에 사법고시도 단번에 패스. 연수원 수석의 기소율 100%를 자랑하며 검사 중에서도 중앙지검의 기적검사로 야, 고영주. 뿐만 아니라 10년 연속 사회기부 1위를 한 진진그룹의 외아들로 그때 동료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는 너무 잘나서 비현실적인 남자 차용훈이랍니다. 여기 깡총까지 웬일이래요? 네 도움이 필요해. 흉기 관련해서 배민규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나왔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리 같이 해결하자. 고영주 팀장, 우리 둘 다 팀장으로. 범인 잡아야지. 다시 배민규의 여친을 부른 경찰. 4개가 한 세트인데 회칼이 빠졌나요? 잃어버렸는데요? 어디서요? 좀 됐는데 작년인가? 도둑 들어왔을 때 그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칼 세트 배민기가 선물한 거죠? 부인하는 은별. 세트에서 회칼만 빠지고 없다. 이은별은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나 봐. 그때 들려온 소식. 이은별 칼이 진짜 도난 신고돼 있네요. 그렇다는 건 무죄. 일단 서류상으로는 잃어버린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민규 구속영장은 힘들겠어.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아? 무슨 뜻이야? 흉기가 밝혀졌으니 그 칼 구매한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내지 뭐. 배민규가 진범이라면 분명히 꼬리가 잡힐 거야. 늦은 밤 거리를 걷고 있던 여고생들. 뭔가를 보게 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 왜? 뭔 일 있어? 회주 가스나가 아직 안 오네. 휴대폰도 안 받고. 내가 들어가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볼게. 너무 걱정 마요. 그때 진성에게 온 전화 한 통. 이 형사. 뭐? 우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이 자식 전화를 안 받아. 누구? 오진상, 내 친구. 아까 식당에서 봤잖아. 나박역한 사이인가 보네. 사귀는 사이다 왜. 신경 쓰이는 영훈. 사귀든지 말든지 질투하네. 실패야. 전혀 긴장감 없어. 왜 저래. 야, 여기 지금 살인사건 났어. 시신이 빨래처럼 걸려있다고? 아킬레스건 절단의 과다출혈. 그놈입니다.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우진경찰서. 이번 살인 사건은 외부인 소행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 발생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범인이 아직 우진에 있을 수도 있다. 자, 이쪽 야산 쪽 집중 수색 시작하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검문소와 주변 CCTV 빨리 확보한다. 움직여. 예. 혜주 엄마는? 실신했다는데. 딸을 잃은 엄마의 슬픔. 아침까지 멀쩡하던 애가 저렇게 됐으니. 그런데 오 형사, 이번 사건 말이야 서울로 좀 옮겨야겠는데? 진성 입장에선 사건 뺏겼다는 말. 아니, 잘난 사람들은 기본도 꿀꺽 삼키나? 이번 사건은 우리 관할에서 벌어진 오진상 내 사건이야. 근데 왜 당신이 서울로 가져가? 그 이유는 수사 기밀이라 공개할 순 없고요. 대신 사장님께 서류 발송했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서울로 이송될 겁니다. 내가 싫다면 뭐 성가시긴 하겠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러세요? 아유, 그럼 제가 잘난 검사님 성가신 거 덜어드려야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가자. 간다. 뭔가 너무 쉽다 했는데 스탑. 이대로 넘어갈 진성이 아니죠. 근데 맨입엔 안 되지. 오진성 형사의 조건은 나도 껴줘. 진상이를 데려가자고? 사건 발생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형사 한 명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넌 우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라 좀 시끄러울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성격들이 돌파구를 만들기도 하니까. 뭐 그런 이유라면은 오케이. 오케이. 나도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욕설, 폭력, 오버액션 우리 수사팀에서는 금지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차 검사, 수사 하루 이틀에? 현장은 우리 같은 노가다한테 맡기고 거긴 우아한 검사 자리나 지키셔. 이송 준비할 동안 차나 한잔 하든가. 그렇게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 진성. 네가 서울로 간다고? 내가 누구야? 천하의 오형사 아니야. 오진상. 세상에 날 구긴다는 검사들도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죽하면 수사에 합류해달라고 아주 구걸을 하더라니까. 내가 웬만하면 노 하겠는데 영주 얼굴 봐서 오케이 한 거야. 가서 범인만 잡아주고 금요한양 해야지. 다행이다. 아무튼 몸 조심해. 그래. 잘난 척 깝치다가 살인범인가 무식이한테 칼 맞지 말고 자중해라. 에이, 부정타기 시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다들 놀라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일할 오형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진짜 진상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사연이 좀 긴데요. 본명은 오진성이에요. 우선 우진에서 발생한 3차 살인 사건부터 얘기해보죠. 우진에 들어온 외부 차량은 확인 중이야. 근데 왜 꼭 범인이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죠? 30년간 우진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은 총 8건. 절도, 폭행, 방화, 패싸움 정도? 한마디로 우진에서 살인 사건은 지난 50년간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번처럼 밑도 끝도 없이 해괴한 살인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건 나도 오영사 말에 동의해요. 내 고향이니까 내가 잘 알죠. 그럼 고 검사는 여전히 배민규가 유력한 용의자다. 물론 자, 그렇다면 우진과 배민규를 연결할 소스가 있는지부터. 여기 겉으론 어설퍼 보여도 수사에 있어선 프로. 우진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고급 별장이 있는데 글쎄 그 별장이 배민규의 부친 배태욱 의원 소유네. 그렇다는 건 지리적으로도 충분히 접점이 있다는 말. 숨이 급한 게 꼭 단점만은 아니군요. 아니 차 검사 혹시 곱창 좋아하나? 일 참 빨리 잘하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베베 꼬고 그러나? 배민규 긴급 체포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알리바이부터 확인해야지. 오 형사는 배민규 3차 사건 알리바이 추가 수사 빨리 진행해 주시고 우진 여고생 피해자 주변 수사는 육 형사가 맞죠? 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토박이인 오 형사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배민규 치과병원 앞. 여기 근무하세요? 의사? 아니요, 간호조무사입니다. 근데 누구시죠? 쓱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는데 그걸 보자마자 긴장하는 손. 그걸 놓치지 않는 오영사. 이틀 전 화요일에 뭐 했어요? 화요일은 치과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휴가라고 해봐야 집에서 게임만 했지만요. 은근슬쩍 알리바이를 말하는 간호조무사. 그렇게 배민규를 처음으로 보게 된 오영사. 새로 투입된 뉴페이스인가? 운동 좀 하나 보네? 골프, 수영 뭐 그런 거? 용의자 몸 체크부터 하는 오영사. 와, 야, 이두박근, 와, 가슴 근육. 장정들은 거뜬히 맺히겠는데? 아직도 나한테 볼 일이 남았나? 우리 고영주 검사님은 잘 지내나 모르겠어. 은근슬쩍 고검사를 비꼬는 배민규.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 마침 왔네. 얘랑 같이 호텔에 있었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치과의사 배민규. 호텔? 어디? 우리 서울 호텔 아니면 안 가요? 여자친구인가? 이은별하고는 스타일이 완전 딴판인데. 현 여친 자극하기. 오빠, 아직도 걔랑 사겨? 뭘 기대해. 너나 은별이나 나한테 똑같은 원오브 댐이야. 원오브대? 저기요, 드러난 진실. 이틀 전 이 오빠랑 나 같이 안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장난친 건데. 너 경찰이 웃음냐? 피 터지기 일보 직전. 다시 묻는다. 이틀 전 화요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뭐 했어? 하지만 상대는 검사도 농락한 배민규.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쩌나. 그때 오히려 형사를 제압하는 배민규. 어찌야? 형자 없이 이러는 건 불법이잖아. 야, 배민규.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에는 말이다.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누군지 물음에 대하여 도망 아래 앉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 염려되는 자에 한해서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널 체포하는 건 합법이라고. 재밌네. 외우느라고 고생했어. 고맙다 이 새끼야. 하지만 이걸로 비상 상황이 된 차검사. 오 형사, 이거 오버예요. 변호사가 불법 체포 소송 제기하면 조사고 보고 물 건너간다니까? 형사 앞에서 알리바이를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더구나 저 새끼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놈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여기서 욕설은 안 된다고. 도둑놈도 지 손으로 한번 잡아본 적 없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 뭘 알아? 오 형사, 그놈의 절차 따지다가 다 놓치고 개 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어? 오진상. 자, 봐. 그 사이 찾아낸 증거. 내 뇌는 뭐 두부로 만든 줄 알아? 배민규, 저 새끼 자동차가 사건 당일 우진 읍내에서 찍혔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한 증거. 우진에서 보내왔다고? 됐어? 우리 고영주 검사님 언제 들어와? 야, 우리 고검사 보려고 일부러 들어왔는데 빨리 와서 이거 좀 풀어줘야지. 저 새끼가 씨. 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저 새끼 지금 너한테 성희롱한 거잖아. 그래서 묵사발 만들게? 저 정도 내가 알아서 해. 아 근데 오 형사, 우진은 50년 동안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오 형사도 살인 사건은 처음 아닌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 나 현장에서 도둑도 한 번 잡아본 적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 수사 방식이 오 형사한테 무시당할 만큼 하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차검사 상처 많이 받았나 보네.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비면 어쩌자는 거야. 농담이지요. 안 웃겨요. 한편 다시 배민규를 압박하는 고영주. 우진 살인 사건 당일 이 차량이 우진에서 목격됐어요. 사건 당일에 우진에 있었네요. 자동차는 거기 있었나 보네. 근데 난 서울에 있었다니까. 이걸 누가 믿을까요? 자동차 혼자 자율주행으로 우진으로 갔다? 오 검사님, 난 차가 아주 많아요. 한 6대 정도 있나? 여기 찍힌 차는 유행이 지난 차라 실증 났어.
아무나 타도 돼. 누굴 빌려줬다. 글쎄, 그건 기억이 잘 안 나. 배민규 씨. 우리 고 검사님은 이렇게 화를 내야. 섹시하지? 배민규보다 더 강한 영주. 알아 나 섹시한 거. 그러니까 닥쳐. 흉기로 쓰인 칼 도둑 맞았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똑같은 칼 2개, 3개는 못 샀겠어? 시간이 걸릴 뿐. 어차피 털리게 돼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죠. 화요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어디 있었죠?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차와 함께 우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건 곧 살인 혐의를 받기에 충분했죠. 그때 인터넷 의학 방송에 나왔어. 생방송으로. 완벽한 알리바이. 확인해봐. 이게 말이 돼? 배민규 자동차가 사건 당일 우진 읍내에 있었는데 본인은 서울에서 인터넷 방송 생방 중이었고 자동차는 누굴 빌려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서류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 입장은 알겠는데 사건 당일 알리바이는 기억하면서 이틀 전에 차 빌려준 건 왜 기억을 못할까?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는데도 안 난다고 하는 거 허위 진술인 거 아시죠?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건 배민규 그 새끼 치과에서 하는 행동 봤는데 와 느낌 정말 싸하더라고. 그런 놈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무료 상담 방송에 출연을 해? 하필이면 사건 일어난 날 밤에? 그리고 지차가 살해 현장 근처에 있었어. 위험도 정도껏 해야지. 씨. 문제는 알리바이야. 어쨌건 3건 모두 알리바이가 있잖아. 그때 든 아이디어. 만약 3건 중 1건이라도 알리바이 깨지면 뭐 그렇게만 돼도 구속할 명분은 생기지. 내가 저 새끼 알리바이 꼭 깨부순다. 어떻게? 두고 봐.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최비야? 죄송합니다. 악독한 배민규의 야, 지독한 오진성의 싸움. 공권력 갖고 노니까 재밌냐?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 같네. 너 비호감인데 왠지 자꾸 보고 싶은 얼굴이다. 쓱 다가가더니 좀 숙여. 아이 진짜. 하지만 이어지는 공격. 여기서 진성을 건들면 일이 커지는 상황. 결국 배민규도 보통 놈은 아니었죠. 한편 동네에서 경찰과 마주친 진우. 곧바로 집에 돌아와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생각도 하지 않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진우를 쫓아온 형사. 네, 경사님. 피해자 친구들 말로는 오진우 씨가 피해자와 친했다고 하네요. 오진우라면 오진성 형사 동생이요? 네. 게다가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8시경 오진우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심지어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네요. 네. 게다가 오진우의 직업은 칼을 쓰는 요리사. 저 칼 멋있다. 곧바로 진우와 접촉하는 형사. 오진우 씨, 그 칼 좀 보여줄래요? 이은별 말대로 선물 받은 회칼은 진짜 도둑 맞았다 쳐. 똑같은 제품 사서 2차, 3차 범행에 썼을 수도 있잖아. 문제는요. 고가의 제품이라 판매처가 많진 않겠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누가 샀는지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계획범죄인데 당연히 현금 구매했겠죠.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내는 차검사. 배민규만 용의자로 단정 짓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진성과 영주에겐 익숙한 얼굴. 너 임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왔어? 뭐야 지금? 오진우 씨는 연쇄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물입니다.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구속영장 신청하시죠. 무슨 근거로 멀쩡한 애한테 영장을 쳐? 오 형사, 이거 놓는 게 좋을 겁니다. 못 놔. 그럼 왜 진우를 살인자로 모는 건지 얘기해봐. 얘기해봐 이 새끼야. 진상! 일단 이거부터 놓고 얘기해. 헛발질에 대는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 짓거려봐. 용의자 오진우 씨는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갤러리에 방문한 적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사건 당시 알리바이 하나도 증명된 거 없고요. 그리고 2차 사건 당일에도 놀랍게도 살해 현장이 카페에 들렸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2차 사건 당시 서울에, 그것도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도 너무 자기적이죠. 게다가 살해 도구로 밝혀진 일본식 회칼, 그것도 도난당한 이은별 씨 칼과 똑같은 걸 오진우 씨가 갖고 있어요. 그건 인터넷 카페 회원한테서 샀습니다. 같은 칼만 갖고 있으면 다 용의자야? 다른 충분 조건은 또 있죠. 3차 사건 발생 1시간 전 피해자 오진우 씨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0분 뒤 오진우 씨가 전화한 기록도 남아있고요. 만나기로 한 건 맞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는 약속을 취소하려고 한 거고요. 경사, 조사실로 데리고 가세요. 네. 선배, 충분히 이해해. 근데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야. 불가능? 어째서? 그럼 경찰인 내가 지난 30년간 연쇄살인마 살았다는 거야? 수사 능력 중에 영순이가 뭔 줄 아나? 촉이야. 육감, 식스센스 이 대가리가 아니라! 당신도 우리 진우 봤잖아. 당신 쪽엔 제가 범인 같아? 난 촉 따윈 믿지 않습니다. 감정 앞세워서 수사 방해하는 사람
우리 팀에는 필요 없어요. 뭐? 너야말로 우리 진우를 범인으로 몰려고 작정했네. 유력한 용의자 배민규가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니까 심장 벌렁거려 죽겠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미제 사건으로 끝날까봐 연락 쫄리잖아. 우연히 진우가 딱 걸리니까 밀어붙여서 끝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네 목적이잖아. 유전무죄! 니들 검찰이 여태 그 짓 하며 살았잖아. 근데 잘못 짚었어. 진우는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진우 풀어. 다른 가설을 써본 오영사. 배민규 국회의원 아들이라며. 담당 검사인 너 교체하고 이 자식 사건 꿰차고 들어올 때부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여기서 절대 물러서면 안 돼. 오영사 시나리오 쓰는데 소질 있네. 권력 가진 자는 모두 악당이란 편견 너무 진부하지 않나? 당신이 진짜 형사라면 이딴 소란 그만 피우고 빨리 형사 멘탈이나 잡지 그래. 나도 공무집행방해로 징계요건 쓰고 싶지 않으니까. 오케이. 지금 이 상황 의심할 수 있어. 이해해. 차검사 설득에 들어간 고영주.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진우 봐왔잖아. 진우 남다르게 착한 애야. 걔 살인자가 아니라는 공식은 아니잖아. 물론 그렇지. 근데 이번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연쇄살인이잖아. 흉기부터 생각해봐. 일부러 잡히려는 게 아니라면 진우는 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칼을 범죄에 사용했을까? 내가 범인입니다. 광고라도 하려고? 진우 똑똑한 애야. 사람들 심리를 역이용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안 죽이는 애야. 그게 내가 경험한 진우야. 오진호 씨가 범인이 되든 풀려나든 그건 팩트가 결정한다.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는 차검사. 정말 범인이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오진우일까요? 한편 동생이 잡혀가자 완전히 돌아버린 오진성. 진정해 제발. 됐고 배민규 천원을 증거 갖고 올 테니까 넌 그 새끼 구속영장이나 준비해. 드디어 조사에 들어간 차검사. 우리 형이요. 성격이 불같아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참 대단한 형을 두셨어요. 제가 만일 형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형제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름다운 형제. 정말 진우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맞을까요? 오진우 씨는 지난 5월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갤러리에 전시회를 보러 갔다고 했죠. 네, 갔었어요. 그럼 2차 사건이 발생한 카페는요? 그때도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 마지막 날이라 전시회 보고 나서 숙소 근처 카페에 들렸었어요. CCTV나 그런 거 확인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날 오진우 씨가 묵은 모텔이나 현장 CCTV는 이상하게도 모두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품목. 일본 회카를 카페 회원한테 구매했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서 구매했습니까? 아니요, 인터넷으로 샀어요. 그게 언제죠? 5월쯤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요? 그건 잘... 그때 이 사건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 카페에서 레몬트리 닉네임 쓰는 사람한테 샀으니까 거래 내역 확인해보시면 날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몬트리가 사진 전시회도 알려줬고 카페도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레몬트리라는 작가 범인일까요? 레몬트리요? 채팅으로 만난 친구인데 얼굴은 본 적 없어요. 더 이상한 건 불러놓고 그리고 그날 약속 장소에도 안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채팅한 내용은 오진우 씨 진술대로입니다. 그렇다는 건 누군가 오진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말? 레몬트리 IP 확인된 PC방에 현재 경찰 보내서 조사 중이고요. 칼을 사고판 입금 내역이나 날짜는 은행이 오픈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때 문서 하나를 툭 내미는 오진성. 뭡니까? 진우 칼로 다시 실험했더니 자상이 다르게 나왔네. 그렇다는 건 오진우가 무죄라는 것. 현실을 무시한 상상은 공허하지 않아? 진우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선배 상상. 흥미로운데 나한텐 판타지야. 하지만 차검사 생각은 다르죠. 사건 아직 안 끝났어. 또 다른 흉기를 갖고 있거나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진우가 저 때문에 걱정 많았죠. 죄송해요. 죄송하긴. 범인일 리가 없었죠. 집에 가자. 그렇게 영주 집에 자게 된 둘. 영주는 아직도 많이 좋아하지. 야마 연애도 급이 맞아야지. 형이 어때서? 명색이 검사 아니냐. 시골 출신 형사랑 체급이 같냐고. 사람 마음은 생물이라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차영훈 검사님, 영주 누나 좋아하는 거 같지? 둘 다 인류대 출신의 검사니까 급은 맞겠네. 근데 영주 누나는 형이랑 더 잘 어울려. 하지만 마지막 단서가 남은 상황. 오진우 씨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초기화돼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중입니다. 중요한 자료들 왜 초기화했을까요? 오진우 씨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레몬트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가 오진우 씨를 용의자로 몰았다는 건데 레몬트리를 빨리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우진 피해자가 오진우 씨한테 보낸 문자는요? 진범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일부러 피해자 폰에서 보낸 거겠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차검사. 오버 액션? 형제도 없는 놈이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제가 만일 형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형제니까요. 진우는 내 가족이니까. 어쩌면 차검사가 사람이 아닌 사건에 너무 몰입한 건 아닐까요? 형제... 그때 온 전화 한 통. 뭐라고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늦은 밤 영주를 만나러 온 차검사. 뭐야? 그분이라도 오셔서 뭐 다들 알고 모인 거야? 그때 영주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차검사. 휴대폰에 담긴 사진은 여성들의 다리. 이게 뭐?
오진우 씨가 찍은 사진들인데 삭제했더군요. 포렌식으로 복구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잔혹함은 물론이고 발목을 절단한 것은 발목에 대한 패티시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의 진실은 그 착한 오진우가 범인이라는 것.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드디어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살인사건의 진범을 쫓던 형사가 가족에 감춰진 비밀과 욕망을 마주하게 되는 진실 추적극.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는 매주 수목밤 9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